제가 인터뷰에 응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겠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생기면 기자분들이 전화를 주세요. 어떤 경우는 지인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전화를 주셨는지 모르게 이제 전화를 주시는데, 전화에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분들도 이제 고마우니까 그냥 법조계 관계자라고 하지 않고 제 이름과 뭐 소속을 이제 적시를 해서 기사를 출고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기자분들도 이제 사람이니까 좀 더 편하신 분에게 전화를 많이 드리겠죠. 저는 전화가 오면 최대한 이제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점점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전화가 뭐 매일같이 오는 건 아니니까 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뭐 이번처럼 이렇게 일이 있으면 거의 하루 종일 전화가 오는 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회생이 이제 사람들이 잘 이제 몰랐잖아요.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러다 보니 기자님들도 잘 몰라요. 저 팀에 계신 기자님들도 그렇고, 뭐 다른 팀에 계신 사회부나 뭐 이런 데 계신 분들 더 모르시는데, 그분들의 인식이 결국은 사회 일반의 인식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회생제도에 대한 뭐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2년 전에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개정했을 때, 그때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한, 그래서 발생한 채무도 다른 채무랑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탕감을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죠. 나라 세금 들여서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이제 대표적인 오해가 그런 건데, 그때도 제가 인터뷰에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세금을 투입해서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구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기사를 쓰시려고 했던 기자분의 기사 방향을 아예 바꿔드린 적도 있고, 이번처럼 유명한 기업이 회생에 들어갔을 때는 아예 이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개시 결정이니 인가 결정이니 하는 거를 절차별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뭐 전화 통화만 뭐 1시간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해가 없는 더 깊이 있고 풍부한 기사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채널명이 회생 변호사지만 회생 제도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제도에 대한 좋은 인식, 올바른 이해가 따라온다는 거는 변호사로서 큰 직업적 보람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또 변호사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생 제도에 대해서 누구는 바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 뭐 선배님도 있었어요. 주변에도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비슷한 의견을 내면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거든요. 가령 저도 그렇지만 회생을 하시는 여러 분들께서 대표적으로 이제 꼽는 문제점이 법원별로 편차가 너무 다르다. 업무 처리를 하는 편차가 다르고, 그래서 사람이 어디 사는지에 따라서 회생의 결과가 너무 달라진다. 이런 지적을 계속 했었어요. 언론 인터뷰도 그렇고 기고문도 그렇고 법원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그런 의견을 계속 개진했고, 그래서 지금은 부산이나 수원에 회생법원이 들어섰잖아요. 앞으로는 또 다른 지역에도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분명히 제도는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보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비록 개개인이지만 의미가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변호사 일이 결국은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그리고 조정,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의 무기이자 방패로서 법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할 기회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비교적 사양하지 않고 이제 맡아왔고, 그런데 나가면은 경제적으로는 손해예요. 시간이나 경제적으로는 뭐 손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찌됐든 생각보다 그런 위원회에서 뭐 수당이나 이런 거 주긴 하지만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을 보고 활동을 하면 오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겸임 교수를 하는 것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겸임 교수가 시간제 강사보다 더 낮은 페이를 받거든요. 그래서 겸임 교수를 많이 두고 있는 학교가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그런 것보다 저도 이제 힘들게 공부한 입장에서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고, 제 모교의 지원이 없었으면 저는 시험 공부를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감사함도 있고,
또 뭐 일주일에 하루지만 학교를 가서 학생들과 마주하고 오면 오히려 제가 굉장히 에너지를 받고 와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이나 기발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저 스스로를 굉장히 일깨워주고 삶에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법인회생 사건 기사를 보다가 PD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답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말이 길어졌는데, 그런 것 같아요. 좀 꼰대스러운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 세상이 이제 갈수록 빠르고 이제 쉽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돈을 벌고 뭔가를 빨리 이루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그렇게 뭐 많은 나이를 먹은 건 아니지만 누구는 그래요. 저의 변호사 양력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뭐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지만,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 생활은 굉장히 단조롭고 심심하거든요. 경력이 화려한 거는 그 반대로 굉장히 심심한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로스쿨 가서 학생들한테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하는 거지만, 젊은 나이에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벌 수도 없는 구조니까 30대 때까지는 실력을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 학생들은 오 막 하죠. 근데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다 보면 어느덧 많이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